내몽골 자치구 전 공안청장이었던 자오리핑은 한 젊은 여성을 길거리에서 총으로 살해한 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을 차량에 실어 유기하고 불태운 뒤 매장하였습니다. 그는 신중국 성립 이후 직접 사람을 살해한 첫 부부급 고위관료였습니다. 전설적인 경력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던 공안 시스템의 고위 간부가 왜 대낮도심에서 총을 쏘며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와 피해 여성 사이에는 어떤 얽힌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안청장의 말로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오리핑의 전반 인생은 상당히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는 1951년 랴오닝성 젠핑현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에는 내몽골 천리무맹의 국영인쇄소에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계기는 한 번의 의로운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몇몇 불량배가 젊은 여성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들을 저지하다 집단 폭행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이 여성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를 병원에 데려가 간호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당시 내몽골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이 특수한 관계는 자오리핑의 출세기를 여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72년 6월, 그는 천리무맹 공안처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평범한 노동자에서 인민경찰로 신분을 바꾸게 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장인의 지지와 자원을 바탕으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1994년 내몽골 자치구 공안청 부청장으로 승진하였고 2005년에는 청장으로, 2012년 5월에는 자치구 정협 부주석으로까지 임명되어 부부급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안청장직도 겸직하며 공안 시스템 내에서 가장 경험 많고 실권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적 인물이 2015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의 주범이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자오리핑과 피해 여성인 리쇠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2006년 독서를 좋아하던 자오리핑은 자주 서점을 찾았고 그곳에서 당시 18세의 리쇠를 만나게 됩니다. 리쇠는 학력은 없었지만 외모가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아 자오리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자오리핑은 그녀에게 아낌없이 퍼주었으며 약 800km 떨어진 츠펑시의 아파트를 사주고 의류 매장을 차려주었으며 6천만 원을 들여 검정색 승용차도 구입해 주었습니다. 리쇠는 이 차를 타고 고향을 자주 드나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큰 돈을 벌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리쇠는 자오리핑이 다른 여성에게도 집과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녀는 곧 이 관계가 끝날 것을 예감하고 사전에 그를 협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함정을 꾸몄습니다. 한관 호텔의 방을 잡고 자오리핑을 유혹해 불러냈으며 그가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몰래 녹음 장치를 작동시켜 뇌물 관련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자오리핑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평생 형사로서 범죄자를 쫓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여인에게 역으로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동시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리쇠는 8억 원을 주면 녹음기를 넘기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자오리핑은 정과 의가 모두 끊어졌다고 느꼈고 리쇠를 자신의 생명의 위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끝에 2015년 3월 20일 자오리핑은 돈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리쇠를 유인합니다. 그는 이전과 다른 경로를 택했고 정체를 숨기기 위해 친구에게 빌린 검정색 아우디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차량에는 가짜 번호판과 캐릭터 스티커를 붙여 외관을 위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리볼버 권총 한 자루와 64식 권총 한 자루를 챙겼으며 사전에 사격 훈련과 차량 내 총기 사용 훈련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츠펑시 외곽 대우건산에 시신을 묻을 장소도 미리 파두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리쇠는 자오리핑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그녀를 외곽의 외진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쇠는 돈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자오리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쇠는 불안을 느끼고 차량을 멈춰달라고 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붙잡고 차량을 멈추려 했고 그 와중에 자오리핑은 리볼버 권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향해 3발을 발사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총알은 귀와 두피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꺼내 그녀를 찔렀고 리쇠는 몸부림치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와 국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자오리핑은 뒤쫓아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총기로 머리를 17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사후 부검 결과 그녀의 두개골이 평범한 사람보다
두꺼워 즉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리쉐는 가까스로 205번 국도 위로 기어 올라가 지나가던 하얀색 기아 차량을 멈췄습니다. 차량에는 가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피범벅이 된 그녀를 보고 차에서 내려 도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그녀는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외쳤습니다. 자오리핑도 뒤따라와 아무 말 없이 다가왔고 이 가족은 부부싸움인 줄 알고 중재하려 했습니다. 이 틈을 타 리쉐는 기아 차량에 올라타 직접 운전하여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오리핑은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몰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밤하늘 아래서 추격전을 벌였고 리쉐는 도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니와 언니에게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백합 신성이라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고 자오리핑도 뒤쫓아가 차량을 들이받아 정차시켰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 중이었으며 거리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오리핑은 거리낌 없이 차량에서 내려 권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에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치명타였습니다. 총소리에 주민들이 놀라 창문을 열고 지켜보았으며 자오리핑은 침착하게 시신을 차량에서 끌어내 아우디 트렁크에 넣고 떠났습니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후진 중 아파트 내 다른 차량 4대를 긁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다수의 주민들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충격이 컸습니다. 피의자가 전직 공안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도와 대우권산 일대를 수색하였고 뒤엎인 흙더미를 발견해 파보니 불에 탄 리쉐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근처 풀숲에서는 버려진 삽, 칼, 피 묻은 시트가 발견되었고 바위 밑에는 범행에 사용된 2자루의 권총과 49발의 탄약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3월 22일 새벽 4시 자오리핑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치구 정협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오전 내내 회의실에 앉아 조용히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가 급속히 진행 중이었고 다수의 증거가 자오리핑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자오리핑은 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가 도망치려 하였고 같은 시각 경찰은 그의 집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자오리핑은 네이멍구 시내 외곽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내몽골자치구 공안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자오리핑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혈흔과 총기,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압수된 차량의 트렁크에는 시신이 불타기 전 고정되었던 흔적이 있었으며 차량 외부에도 피가 튄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자오리핑이 범행 전에 작성한 메모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범행 계획, 리쉐를 유인하는 방식, 범행 후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 총기 및 도구의 준비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행 이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회의 참석 계획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메모장을 범죄 설계도라 칭하였고 결국 자오리핑도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범죄는 단순 살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오리핑은 재직 시절 다수의 뇌물수수, 성접대, 권력남용, 불법 무기 소지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안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네이멍구 바엔나오얼 중급인민법원은 자오리핑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국가 고위 관리로서 법과 규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감정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점,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전 과정이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리쉐의 가족과 자오리핑의 지인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자오리핑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판결을 승인하였고 같은 날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처형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안장되었습니다. 리회의 가족은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결과이며 그래도 영혼이 조금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큰 트라우마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오리핑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안 시스템의 감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어겼을 때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과 인사검증 강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안계 내부에 도덕성 교육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자오리핑은 수십 년간 범죄자들을 쫓으며 법의 이름으로 살아온 형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으며 한 여성의 삶을 앗아간 그의 말로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커리어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며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